한문문법입니다. 83페이지 펼쳐봐 주시면은 읽힌 문제 14에 갈로 4번 찾으셨습니까? 갈로 4번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기 학생 명의 이론 이 매의 실용입니다. 기 학생 명 의이론 그 다음에 이 네. 의실용 자, 한번 문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하는 건데 이건 지시됩니다. 지시됩니다. 그는 지시대명사로 주어와 관형으로 쓰입니다. 관형을 한 것은 천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이에요. 천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이다. 품사가 아니고 문장성분입니다. 천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셋을 한꺼번에 말을 지게 천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 그가 이래 학생을 학생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명사, 품사로서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 은 이래 되겠죠. 그 학생은 그 학생은 이것이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겠죠. 주어 S라 표시입니다. 밝다. 밝다. 이거는 이제 설명어가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뭐에는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 앞에 위치합니다. 전치사. 이론. 요거는 뭐예요? 천 중에서도 명사죠. 명사. 천이 명사 되면서 수사를 한꺼번에 얘기할지 이게 이론 천이라고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천으로 이루어진 용어를 우리는 체은부사가 합니다. 부사어라. 다른 말로는 객어라. 객어. 이거를 우리 문법에서 M2 영어로 M라고 표시해요. 부사어예요. 부사어라는 것은 어부의 문장성분이죠. 이거는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성.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성입니다. 용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 품사, 동사, 형용사, 지정사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건 체험부사. 이론에는 뭐는 뭐예요? 그래서 따지면 체험 객거예요. 객거. 체험부사 M2죠. M2. 요거는 그러나 하는 접속어예요. 문장 성분은 접속어고 품사는 접속사. 우리는 그러나 하고 뒤로 역접이라고 해요. 역접을 나타내는 그러나 어둡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설명어예요. 설명어 P라 표시합니다.
뭐뭐에는 실용에는 이것도 보면 에는 하는 것이 앞에 마찬가지로 에는 하면 전치사지요. 전치사. 실용하는 것이 어떻게 체언에서도 명사이죠. 이것도 전치사와 체언으로 이루어진 체언 부사. 곧 개거죠. 개거. 엔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용에는 하는 이것도 개거입니다. 개거. 엔트예요. 자, 이렇게 그 학생은 이게 주어고 그죠. 주어. 밝다 이게 설명어. 이론에는 하는 개거. 그 다음에 이론에는 밝으나 나 했으니까 우리가 밝으나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밝으나. 그 다음에 어둡다 이게 설명어. 실용에는 하는 개거. 자, 우리가 문형 5가지가 있죠. 그죠? 5가지를 적었을 적에 1형식 문장이 있고 2형식 문장이 있고 3형식 문장이 있고 4형식 문장이 있고 5형식 문장이 있어요. 5가지 문장이 있는데 1형식 문장은 주어와 설명어로 이루어진 거고요. 2형식 문장은 주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거고요. 보어시라고 해요. 3형식 문장은 주어와 그다음에 2형식 주어 설명어 보어입니다. 주어 설명어 보어. 3형식 문장 주어 설명어 목적어를 이제 보어라 표시하고 4형식 문장은 설명어 주어 플러스 설명어 플러스 그 다음에 목적어 플러스 개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거가 들어갑니다. 특히 4형식 문장에서 이 설명은 수요 동사가 됩니다. 수요 동사. 그 다음 5형식 문장은 주어 설명어 목적어 보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주어 설명어 보어 목적어 4형식 문장에서 개거까지 놓고 그래서 우리 따지는 어떤 몇 형식의 문장을 따질 때 하는 것이 주어 설명어 보어 목적어 그 다음에 수요 동사냐 그 다음에 설명 목적어 따집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죠. 주어 그 다음에 설명어 있어요. 이거는 개거는 이럴 때 안 따졌어요. 또 다른 수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이 그럼 이거는 주어 설명하는 거 어떻게 1형식이죠. 1형식 문장이 되고 요거는 어때요? 설명은 주어가 그 학생이죠.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죠? 주어가 생략돼 있지만은 이것도 1형식 문장이죠. 1형식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학생은 이론에는 밝거나 실용에는 어둡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갈로사의 동그라미 2번 보면 인, 비학문, 고, 난지, 그 다음에 기하자, 그 다음에 위치옵니다. 인, 비, 학문, 고, 그 다음에 난지, 그 다음에 기하자, 그 다음에 이
충.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자, 요거는 아니다 하는 지정사입니다. 지정사. 뭐뭐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그런 뜻을 갖는 한자를 지정사라고 그래요. 요 지정사는 주어가 비 아니다 하는 지정사는 여기 이제 설명으로 되죠. 설명을 필요로 주어가 뒤로 갑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항문 주어니까 항문이 이랬죠. 항문이 아니다. 사람은 이래야 되겠죠. 사람은 항문이 아니면 그죠? 이것도 주어죠. 주어 안에 또 주어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이라 그래요. 절. 한 문장 안에 주어 설명을 갖춘 것을 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절이에요. 주절이에요. 주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통째로 그냥 설명화 되는 거예요. 주어 이 통째로 항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설명화 돼요. 사람은 항문이 아니다. 아니면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그죠? 뭐뭐면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문장성 접수고. 이거는 본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이거는 어렵다는 뜻으로 쓰인 설명어죠. 그죠? 어렵다는 뜻으로 설명어 피라고 그러죠. 특히 어렵다, 쉽다 이런 뜻을 하죠. 난 어려웠다는 난, 쉽다는 이걸 갖다 우리는 특수형용사라고 그래요. 왜 특수형용사? 왜 특수하냐 하면은 주어를 뒤에 갔습니다. 이것이 주어가 됩니다. 이것이 주어. 지가 주어가 돼요. 지가 주어야 돼요. 주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석할 지게 이거는 이제 이때 지는 깨닫다예요. 깨닫다. 알다보다 깨닫다. 깨닫다는 것을 주어가 때문에 오늘 깨닫다는 것이 용언이라고 그러죠. 용언의 체언형. 체언형에서 명사 수사라고 그러죠. 체언 형태로 바꿔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깨닫다를 우리 깨닫기 이러면 체언형 명사형이죠. 그래서 주어니까 깨닫기가 이래야 되겠죠. 우리 단어가 깨닫기가 어렵다. 이게 설명화되는 거죠. 이게 주어되고 설명화돼요. 자, 다시 해석하면 사람은 항문이 아니면 본디 깨닫기가 어렵다. 요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가 뒤로 가 있는 주어 B는 주어가 뒤로 갑니다. 요렇게 들어간 걸 절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도 주어잖아요. 이것도 주어잖아요. 그죠? 이 앞에 있는 주어는 이걸 통째로 설명을 가진다 해서 이거를 총주어, 문장 전체 주어라고 해요. 총주어라고. 요거는 항문이 아니다에 대한 의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어를 우리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 주어, 문법주어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지요. 그란 뜻으로 지시되고 있는데 그는 주어나 관형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사람이라면 되죠. 사람자, 어떤 사람, 어떤 자, 어떤 이. 하가 자가 또 기가 하다를 또 쓸 거죠. 그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다. 어떤 사람. 이래 되죠. 이게 어떻게 돼? 주어가 되죠. 그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이게 주어가 되죠. 주어. 하다 이렇게 설명화 되죠. 설명화 되고 이때 충성을 하게 되죠. 충성을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목적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 자, 그 어떤 사람, 어떠한 일들, 그럴 때는 우리가 의문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 품사로서 의문 형용사라고 했어. 또 자라는 불안정사 팀이죠. 의문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지 의문문으로 해석해줘야 되겠죠, 그죠? 의문문으로 해석해줘.
그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하겠는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충성하겠는가 그렇게 해석해주면 좋겠죠. 자, 앞에 거는 보니까 어때요? 사람은 학문이 아니다. 주어하고 설명어가 있으니까 이건 몇 형식이에요? 1형식 문장이죠. 자, 아니면 본디 깨닫기가 어렵다. 여기까지 꺼내. 깨닫기가 어렵다. 주어하고 설명으로 되어 있죠. 주어가 뒤에가 있죠. 동사무사니까 이것도 1형식이고 주어, 설명어 1형식.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접속사로서 그러므로 뭐가 하나 요 호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맨 접속어죠. 접속어. 그 어떤 사람이 충성을 그 어떤 사람이 주어 하다 설명어 충성을 목적 요건 3형식이죠. 주어 설명 목 3형식 문장이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문장의 형식은 알았고요. 사람은 학문이 아니면 본디 깨닫기가 어려우므로 그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하겠는가? 동그라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갈로사의 동그라미 3번만 5 상장 9 6 1도원 학예 정성에서 5 그 다음 상장 장짝 간체로 쓰겠습니다. 장짝 간체로 했습니다. 9 6 1도원 그 다음에 화계 그 다음에 정, 성. 자, 이래 되겠어요. 이거 다 보면은 산장은 말 그대로 산장이 오 하니까 나의 산장이죠. 의라는 뜻을 받는 거죠. 의라는 뜻을 받는 나의 산장. 지가 의하고 이렇게 산장을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거 갖다는 뒤에 있으니까 후치사로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산장의 명사를 수식하는 거 이렇게 관형어라고 관형어 후치라서 관형어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뭐 관형격 이렇게 관형격 내 산장의 그것도 의라는 뜻이죠. 지가 의 뒤, 내 산장 뒤, 내 산장 뒤. 자, 있다 하는 것, 있다라는 뜻으로 설명으로 쓰이고, 설명으로 쓰여서 지게는 이걸 우리를 있다, 이걸 특수 동사라고 해요. 아까 특수 형용사란 말을 했죠. 동사예요. 내 특수 동사는 주어를 뒤에 갔습니다. 일도원한 것이 이게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돼요. 주어를 뒤에 가죠. 그래서 하나의 복숭아 동산 직역을 하면 하나의 복숭아 동산 이래 되죠. 그죠? 하나의 복숭아 동산 우리 자연스럽게 하면은 복숭아 동산 하나 되죠. 그죠? 동산 하나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니까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주어죠. 그죠? 하나가 있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가 있다. 근데 화계, 요거는 꽃. 요거는 꽃이 피다. 화계 하면 꽃이 주고 꽃이 피다. 이게 설명어죠. 그죠? 꽃이 피다. 꽃이 피어. 그 다음에 마침의 뜻은 마침은 성인데 한창이다. 마침은 부사어고 꽃이 피어 한창이다 하는 것은 설명어예요. 설명어 쓰시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장을 쭉 읽으면서 적절히 이제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은 나의 산장 뒤에는 이겠죠. 뒤에는 이겠죠. 뒤에는 이 말이겠죠. 근데 있다라는 특수동사 또 특수형용사 다른 특수형용사에서 앞에 뭐뭐에는 하는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 한자 말에는 에는에 해당되는 한자 지가 생략됐다 이러고 이것들을 뭐뭐에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는 뒤에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후치를 하죠. 후치를 하죠. 후치를 하고 요 후 하면 체언이죠. 체언 중에서도 명사지요. 자, 이거는 후치사와 체언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래도 이걸 맹우리 체언부사라고 그래요. 체언부사 객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객거 M2 이렇게. 그래서 내 산장 뒤에는 하는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뒤에는 하는 건 이거는 여기까지는 보면 객어입니다. 객거. 그다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동산 하나가 이것이 주어예요. 그럼 주어 설명으로 이루어진 이건 일형식 문장이죠. 일형식 문장. 자, 그 어떻게 돼? 내 산장 뒤에는 복숭아 동산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겠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에서 뭐뭐 하는데에 해당되는 한자가 입니다. 뭐뭐 한데 있는데 자 꽃이 피어 그것도 어떻게 주어 설명을 해주고 일형식 문장이죠. 일형식 우리가 꽃이 피어서 이래야 되겠죠. 꽃이 피어서 어서에 해당되는 전치사 접속사도 이입니다. 접속어도 이 꽃이 피어서 마침 이들은 부사어고요. 한창에다 설명하죠. 꽃이 피어서 한창이다. 꽃이 한창이 되면 이것도 주어가 생략된 일형식 문장이죠. 일형식 문장. 자, 문장 형식은 다 따져봤어요. 해석만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본다면은 내 산장 뒤에는 복숭아 동산 하나가 있는데 꽃이 피어서 마침 한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기, 유시, 여, 제형, 식리, 치, 기소자. 자, 기, 유시, 여, 제, 형, 그 다음 식이, 그 다음 취, 기소자. 자, 이것도 한번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는 지시되면서 그 하는 분, 그 사람, 뭐 그것, 뭐 이런 뜻을 갖는 지시대명사인데, 이건 어디 문장 성분 뭐로 쓰이느냐?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 품사가 아니고 문장 성분은 주어와 관형어. 관형어는 뭐라고 했어?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했죠.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한꺼번에 이르지 관형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거나 그래서 주어 관형을 어떤 관형을 주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죠. 어리다 이렇게 어리다니까 어릴 때
어릴 때에 이래야 돼요. 또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에, 자, 어렸을 때에서 에까지 우리 부처가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일종의 개거가 됩니다. 개거, 체험부사가 돼요. 체험부사는 다른 말로 개거라고 그랬죠. 자, 시간, 장소 이런 데 나타냈을 적에 이렇게 체험부사어 때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명사를 특수하다 그래 특수명사라고 그랬어요. 특수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 체험부사어 곧 개그 역할을 합니다. 개그 역할을 하는 M2 역할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이거는 뭐뭐와 함께하는 뭐뭐 함께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쟤는 여러고 여러는 형들 이래야 되겠죠. 복수를 해야 되겠죠. 여러 형들. 제가 형을 꾸는데 여러 형들과 함께. 자, 전치사와 여러 형들을 하는 체언 명사로 이루어져. 명사와 이루어졌죠. 이렇게 전치사 체언으로 이루어졌으니 이것도 뭐예요? 체언 부사어 곧 개거가 되겠죠. 개거. M2라고 그랬죠. M2. 이것도 개거예요. 개거. 개거예요. 자, 문장상을 보니까 이건 과거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 하니까 과거에서 먹었다 이렇게 먹다가 아니고 먹었다. 이거 뭐죠? 설명어지요. 설명어고 뭐예요? 배죠. 배를 먹었다 그랬죠. 배를. 그때는 배가 뭐로 쓰였어? 목적으로 쓰였죠. 뭐라고? 자, 앞에 보면 이제 그는 개거 이거는 다 오형 5가지 형식을 따지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요. 그는 배를 먹었다. 주어, 설명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몇 형식 문장? 3형식 문장이죠. 3형식 문장.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과거를 해야 되니까 취했다. 자, 그 작다에서 자, 어떻게? 요거는 작다가 것을 꾸미니까 작은 것. 그 작은 것. 그가 작은 것으로 꾸미죠. 자, 그가 앞에 뭐라 했어요? 기는 문장 성분 주어와 간영어 성분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때 여기서 보니까 키가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이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명사,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고 체언이에요. 체언 중에 하나가 명사잖아요. 체언을 수식하는 이 문장 성분 뭐가 돼?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 앞에 것은 주어가 되고 키인데 요 뒤에 있는 기는 소자를 꾸미는 관형어입니다. 그 작은 것 어떻게 취했다 이게 설명어죠. 설명어고 작은 것을 이래 되겠죠. 그죠? 작은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를 오라 표시합니다. 주어는 뭐 이렇게 거지요. 그죠? 이거는 이제 주어 생략된 주어 하고 설명하고 목적어로 이거 몇 형식 문장이에요? 이거 3형식 문장이죠. 3형식 문장. 자, 우리 특히 목적어를 취하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우리가 특히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은 자동사를 타동사라고.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은 이제 몇 형식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맥막 해석해 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 여러 형들과 함께 배를 먹었는데 이래야 되겠죠. 는데 할 때 해당되는 접속어가 입니다. 예, 접속어입니다. 먹었는데 그 작은 것을 취했다. 그 작은 것을 취했다는 말은 가졌다 이 말이죠. 가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를 굳이 해석 안 해줬겠죠. 작은 것을 가졌다. 작은 배를 가졌다 이 말이죠. 자, 그는 어렸을 때 여러 형들과 함께 배를 먹었는데 작은 배를 취했다.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우선 한번 읽어보면은 마한 상이 5월 종걸 제 귀시 마한 상 이 5월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글 이거는 글하고 읽어도 되고 헐하고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 글 그 다음에 제20 자, 한번 해서 보면 마한은 우리 삼국시대 때 진한 마한 진한 변환이 있었죠. 그 중에 마한이에요. 그 마한 그대로 그거는 늘이죠. 늘 언제나 그거는 부사어지요. 부사 문장 성문이죠. 부사어. 자, 우리가 5월에 할지 우리 때에서 어떤 뭐에 할지게 우리나라 말하지 5월에 할지게 요 에에 해당되는 것이 입니다. 이게 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앞에 이가 전치사 사고 뒤에가 5월 하는 어떻게 체언 명사지요, 그죠? 체언 명사 이렇게 이루어진 몸이 되고는 체언 부사어 다른 말로 개거하라 개거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마한은 이러죠. 마한은 이게 주어게 되겠죠. 주어 마한은 널 5월에 이건 개거고요. 이거는 개거고 요거는 이제 헐부터 하면 끝나다. 요거는 이제 씨뿌리다. 씨뿌리다가 어떻게 돼? 씨뿌리다가 끝나다에 이게 주어로 써 있어요. 주어로 써 있어요. 그럼 주어로 써 있으니까 씨뿌리다는 것은 용언이죠. 그렇죠? 용언. 동사, 형용사, 지정사를 한꺼번에 읽어서 용언이라고 했어요. 용언을 어떻게? 용언을 체언이요. 명사, 대명사, 수사 형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해석할지 그렇죠? 용언의 체언형. 씨뿌리다를 체언형으로 하면 되겠죠. 씨뿌리기 이름이 됐죠. 이 기자. 그렇죠? 주어니까 어떻게? 주어니까 우리나라면 가를 붙여야 되겠죠. 씨뿌리기가 끝나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가 되고 이것이 설명어가 돼요. 그렇죠? 자, 마한은 또 이거를 이렇게 또 마한은 할 수 있지만 마한에서는 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한에서는. 그럼 에서는 하는 것에 해당되는 한자는 어라고 할 수 있고 마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한 이렇게 되는데 어가 전치사 마한이라는 것이 체언 그렇죠? 체언 명사죠. 보이명사도 명사. 어떻게 체언 전치사와 체언으로 해진 체언부사 개그죠. 이건 문장 요소가 안 되죠. 자, 첫 번째 그냥 마한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씨뿌리가 끝났다 주어 설명가 돼요. 또 주어 설명가 있어요. 오리 하는 거는 이거는 개거고 늘 하는 거 이거는 부사는 M1이라고 해요. 부사에서. 자, 이것도 문장에서 따질 수 이것도 따질 수 아니고 요거만 따지게 마한은 씨뿌리가 끝났다. 그죠? 요도 주어가 들어있어요. 안에 들어있어요. 씨뿌리가 끝나다 하는 것 이것이 마는 하고 해석을 했을 때는 이게 전체 이게 주어가 되고 씨뿌리가 끝나다 하는 것이 설명어인데 어떻게 주어 설명어가 절이 설명어가 됐어요. 오늘 설명절이라고 그래요. 설명어 절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마하는 시뿌리기가 끝나다. 일형식 문장, 일형식 문장. 언어로 해석했을 적에는 자, 이 마한에서는 하고 해석하면 이게 체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체언이 되면 보료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보료수 안 되고 그냥 시뿌리기가 끝나다. 주어 설명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주어 설명. 요거만 남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주어 설명이 이루어진 문장은 이 문장 형식을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첫 번째 한번 해석해 보십니다. 은 하는 걸로 마한어죠. 이때 마한은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마한 이거는 문장 전체의 주어다. 이런 총주어라고 총주어라 말을 쓰고 시뿌리가 끝났다. 이거 끝나다의 의미를 주고 들어가 이거를 의미상 주어다. 주어라고. 여기 전체가 설명으로 써 있으니까 주어 설명을 이었으니까 절이라고 그리고 우리 그렇게 설명 또는 설명어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하는 늘 언제나 5월에 시뿌리가 끝나면 이래 될 거야. 뭐 하면 안 됐으라는 접속어 적이 생각될 것 같아요. 또는 밑에 걸로 첫 번째 마한을 해석하고 두 번째 마한에서는 격으로 마한에서는 늘 5월에 시뿌리기가 끝나면 그때 쟤는 제사를 지내다 뜻이죠. 동사죠. 제사를 지내다 품사 동사. 문장 성무는 어떻게 설명어 설명어. 그거는 뭐지? 귀신에게죠. 귀신에게 말이겠죠. 귀신에게. 에게라는 것이 어예요. 이렇게 에게라는 뜻이에요. 귀신에게. 자, 이것도 가면 어가 전치사고, 그죠? 귀신이라는 게 체험 명사지요, 그죠? 체험 명사로 이루어진 우리가 체험 부사 또는 개거가 되는 이건 보리요소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 누가 마하는 제사를 지냈다. 주어가 생략됐죠. 주어가 생략된 일형식 문장이죠. 일형식 문장. 자,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자, 다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마한 또는 마한에서는 늘 5월에 시뿌리기가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래야 되겠죠. 지낸다 해도 좋고 지낸다 하고 또 지냈다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5번까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